안녕하세요. 즐거운 라디오입니다. 오늘도 제 방송을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좋아요, 알람, 구독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의 주제 속보 한국 지소미아 절대 즉시 종료 철회 없다. 미국도 논란 강력한 태도에 쩔쩔매는 아베 정부. 그리고 한국 방위비 협상에서 미국에게 역풍 넣다. 에스퍼 국방장관 주한미군 철수 절대 없다 라는 이 두 가지 주제로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1일 오늘이죠. 일본의 태도 변화가 있지 않은 한 한일 군사정보보호 협정 즉 지소미아는 내일 즉시 종료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강경화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지소미아가 내일 예정대로 종료되느냐는 이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의 질문에 일본의 태도에 변화가 있지 않은 한 그렇다는 게 우리 입장이라고 답했고, 결국 이를 정리하자면 사실상 지소미아는 이제 종료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지소미아 종료를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일본의 수출 규제는 분명히 부당하고 보복적이며 신뢰를 해치는 조치였다며 이 일본의 변화 없이는 어렵게 내린 결정을 절대 바꿀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강력하게 그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결국 미국이 한국을 또 애처롭게 결국 찾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요. 미국 상원 외교위 제임스 리시 위원장이 현지 시간 20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즉 지소미아 종료 시 한국의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한 것입니다. 이 결의안의 실제 내용은 북한이 올해 12차례 시험 발사를 통해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신형 지상 및 해상 발사 탄도미사일 20여 발을 발사하는 등 도발 수위를 높이는 시기에 지소미아 중단은 미국 국가안보에 직접적인 피해를 준다고 주장했는데요. 사실 이 지소미아가 끝나기 한 달 전에 결의안을 올려도 우리나라에게 씨알이 먹힐까 말까 하는 상황으로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최악의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종료 하루 직전에 이런 결의안을 올린다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미국에게 있을까 싶네요. 분명 에스퍼 국방장관이 지소미아와 관련해서 사실 한국을 왔다 갔고 또 이 위원장의 의미보다 에스퍼 국방장관이 오히려 한국에게 강한 공감을 한다면서 오히려 일본을 설득해 보겠다는 이야기를 전했는데요. 참 재미있는 것은 마치 지소미아가 종료되면 한국과 미국의 동맹관계가 그 즉시 깨지고 북한과의 정보는 미국과 전혀 교류가 되지 않는다는 것처럼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국제 정세적으로 한국의 위치는 절대 그럴 수도 없고 우선 미국조차도 이렇게 결의안을 내고 한국과의 동맹관계를 깨뜨리고 싶어하지 않기 때문에 절대 한국과 미국의 동맹관계는 깨질 수가 없습니다. 북한, 중국, 러시아와 관련해서 최전선에서 이렇게 지켜볼 수 있는 곳이 또 그리고 방위비도 받아가면서 그럴 수 있는 나라가 미국에게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를 믿을 수 없다면서 세계를 향해 깎아내린 국가인 일본이 군사적 정보를 또 원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만큼 우리나라의 군사적 정보가 중요하다는 것임을 반증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일본에게 얻은 것이 크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소미아와 관련해서 많이 우려하시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주한미군 철수설인데요. 이것도 절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리고 실제로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방위비와 관련해서 주한미군의 철수와 한미동맹 균열은 절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저와 함께 좀 더 알아보시죠. 이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21일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즉 SMA 협상에서 한국이 미국의 방위비 분담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주한미군 이 한개 여단을 철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한 국내 언론 보도에 대해 들어보지도 못한 이야기라고 일축했습니다. 역시 한국이 얼마나 지정학적으로 미국이 절대 놓을 수 없는 곳이지에 대해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네요. 이 로이터 AP통신에 따르면 에스퍼 장관은 이날 베트남을 떠나기 전 기자들과 만나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결렬 시 주한미군 한개 여단을 철수한다는 한국 언론 보도가 사실인지에 관한 질문에 과장되거나 굉장히 부정확하고 거짓된 기사를 매일 본다며
보도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기레기를 좀 까는 것 같은데, 특히 한국과의 협상이 실패한다면 미군을 철수한다는 위협이 있을 수 있느냐는 이 반복된 물음에는 이것으로 동맹을 절대 위협하지 않는다. 이것은 협상이다 라고 답했는데요. 결국 정리해보자면 미국이 한국의 방위비로 기존 분담금보다 5배 인상된 액수를 요구하면서 한미 분담금 협상이 불안정한 상황이기는 하지만 에스퍼 장관은 한미 동맹에 절대 균열이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압박적인 방위비 상승 요구에 대해 미국 내에서도 적지 않은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미국 내 지한파 인사들이 한국과 미국의 방위비 분담 갈등이 한미동맹 약화를 오히려 초래할 것으로 우려한다며 양국이 만족하고 동맹도 강화할 수 있는 창의적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제안한 것인데요. 토머스 번 코리아 소사이어티 회장과 월터 샤프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지난 19일 미국 외교 안보 전문지 내셔널 인터레스트 기고에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을 갱신하기 위한 협상이 논쟁을 불러일으키면서 60여 년에 걸친 동맹이 경색될 조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들은 66년 역사의 한미 동맹은 평화를 지키고 상호 번영을 위한 지정학적 여건을 유지해왔다며 방위비 분담 협정의 공정한 연장을 협상하는 게 정확하죠. 한미 양국 모두의 이익이라고 강조했는데요. 맞습니다. 사실 따지고 본다면 주한미군이 우리나라에게 있어서 분명 안보적으로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들이 많다는 것을 분명 우리는 알고 있지만 지금 미국의 이런 행동은 동맹이 아닌 안보를 장사의 개념으로 보는 것이 사실이며 지켜준다는 명목으로 돈을 많이 요구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본인들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으면서 얻어가는 것이 분명 많은 것이 팩트입니다. 특히 미국이 가장 경계하는 중국과 러시아를 최전선에서 지켜보고 그 움직임이 이상하다면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다는 것이 미국에게 있어서 한국에 주둔하고 싶어하는 이유겠죠. 미군이 철수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분명 이 정도의 방위비 상승분은 우리나라에게 있어서 불합리한 요소일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결국 돈에 의해서 친구 사이가 멀어질 수 있는 것처럼 미국과 우리나라는 친구인데 오히려 미국의 이런 과한 행동은 한국과 미국의 동맹관계에 치명적일 수 있다는 것이죠. 실제 한국은 미국과의 동맹관계에서 절대 무임승차국은 아닙니다. 그 증거로 2018년 한국 국방 예산이 국내 총생산 GDP의 2.6%로 북대서양 조약기구 즉 나토 회원국 기준인 2%나 독일 1.2%, 일본 0.9%보다 배 이상으로 월등히 높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은 2008년부터 2017년 미국으로부터 67억 달러 규모의 군사 장비를 구매해 세계 3위 구매국이며 한국 내 미군 기지들을 평택의 캠프 험프리스로 통합하는 데 드는 건설 비용 110억 달러에 999억 달러, 약 90%를 부담했고요. 또 과거 베트남과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파병과 최근 호르무즈 해협의 상선 보호에 필요한 구축함 파견을 통해 믿을 수 있는 동맹임을 분명 입증해 보였습니다. 특히 이들은 한국과의 동맹에 균열이 가지 않기를 절실히 바라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난 19일 양국의 현격한 입장차로 시작 80분 만에 파행한 이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제3차 회의가 북한이 한국과 일본에 대한 재래식 무기 위협을 증대시키고 있는 중대한 시기에 이루어졌다고 지적하면서 오히려 미국의 이런 행태로 한미동맹에 균열이 간다면 중국과 러시아가 환영할 결과라며 동맹의 종말을 알리는 전조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런 주장에 힘을 싣는 미국 전문가들의 목소리도 이어졌는데요. 버나드 샴프 전 주한미 8군 사령관은 20일 미국의 소리 방송에 미국의 50억 달러 요구는 지나치다고 지적했고 나토나 다른 국제 합의들을 살펴보고 그에 부응하는 수치를 제시해야 한다며 한국이 다른 동맹이나 파트너보다 더 지불할 용의가 있다면 아주 좋은 출발점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브루스 베넨 미국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도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한 3%에서 4% 인상이 합리적인 증액 규모라고 지적했습니다. 이게 가장 현명한 해법 같네요.
현재 트럼프식의 이런 압박적인 방위비 부담과 관련해서 미국 내에서도 이렇게 이야기가 많은 만큼 다음 협상에서는 오히려 미국이 눈을 한 단계 내리고 와야만 우리나라와 주한미군 분담비와 관련해 좀 더 건설적인 협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네요. 오늘도 제 방송을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만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